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타파의 다큐 영화 더 플랜 검증은 실패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미분류표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잘 아시리라 봅니다. MBC 사장을 하다가 다시 뉴스타파로 최근에 복귀를 해서 PD를 맡아 일하고 있는데요. 이 최승호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7월 4일 날 김어준 총수가 만든 영화를 뉴스타파가 검증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18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더 플랜과 누군가가 고의로 세월호 앵커를 내려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그날바다의 핵심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세 번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어준 총수나 김지영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곧바로 누군가의 조작이나 음모로 연결시키는 태도 말입니다. 취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성급하게 단정해 음모론적 추론을 하기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취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 음모론적 추론을 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사실 기자는요, 사실을 밝히고 보도하는, 공정하게 그것도 진실하게 보도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반드시 공정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해야죠. 하지만 정확한 취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취재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취재를 하도록 해야죠. 과연 뉴스타파는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뉴스타파를 검증하겠습니다. 더 플랜에서도 김어준 총수는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더 플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대 대선의 개표 결과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으면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취재했어야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직접 중앙선관위를 접촉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면 아마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왜 K값이 1.5일 수 있는지 알려줬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이 투표지에 도장을 정확하게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미분류표를 더 많이 생성한다는 이야기니까요.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 노인층이 많아서 미분류표가 일관되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김어준 총수는 선관위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조작과 음모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침내 19대 대선 직전 더 플랜이 개봉되고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수개표를 하라는 대중들의 요구가 커집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결과 K값은 18대 대선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상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 줄 이렇게 그어놓은 내용 가운데 특히 지금 나이 든 분들이 투표지 도장을 정확하게 찍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노인 폄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투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투표할 것이라 기표할 것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예단을 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노인 손떨림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트집 아닌 트집을 잡으려면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명칭, 선관위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서 선관위가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고 지금 공식 명칭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개표기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인지 투표지 분류기인지 이제 이런 명칭조차도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최승호 PD. 예, 뭐 저도 이제 물론 전자개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로 미루고요. 자, 노인층이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해서 미분류표가 일관되게 더 많이 나온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건 간단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19대 대선, 2017년 5월 9일 날 있었던 19대 대선 당시 개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짤막한 영상이니까요. 자, 여기가 미분류표 포켓인데 정확하게 찍힌 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요거는 약간 덜 찍힌 표이긴 한데 미분류표로 들어갔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찍힌 표입니다. 아, 요거는 지금 몇 개 같이 찍어가지고 요것도 약간 기표 형태가 이상하죠? 두 개가 찍혀 있어요. 요것도 약간 덜 찍혔고요. 그러나 정확히 기표가 된 표들도 미분류표로 빠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영상에서 여러분들 확인했을 겁니다. 자, 먼저 SBS 사실은이라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SBS 뉴스에 그 사실은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2017년 4월 28일 대선 직전에 박근혜 미분류표 1.5배 조작된 숫자라는 제목의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증 방송이죠. 팩트 체크 방송인데 거기에 정연 기자라는 사람이 미분류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미분류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미분류표는 칸과 칸 사이에 도장이 찍혔다든가 2개 이상의 기표가 됐다든가 정식 기표 용구가 아닌 게 찍혔다든가 이런 거는 선관위가 무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라 이거죠. 반면에 기표 도장이 약간 칸을 비껴갔다든가 약간 번졌다든가 2개가 약간 겹쳐 찍혔지만 한 칸에 찍혔다든가 이런 거는 선관위가 유관을 통해 확인해 가지고 유효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류표에는 무효표와 유효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유형 말고도 미분류 유형이 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더 플랜 영화 다큐 영화 더 플랜을 검증한다는 방송을 내보낸 게 이제 2017년 7월 7일 날 더 플랜인가 노 플랜인가 개표 부정 의혹 집중 해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뉴스타파 방송을 취재한 사람 최기훈 기자인데요. 이 최기훈 기자가 미분류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분류표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 걸러진 표들이고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잉크가 번져서 전복자 확인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기표되는 글자가 전복자거든요. 그래서 전복자 확인이 어렵거나, 경계선에 애매하게 걸쳤거나, 기표면이 덜 찍혔거나, 그러니까 60% 이하이거나, 정상 기표 외 인주가 묻었거나, 이런 네 가지 유형이 미분류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SBS의 경우는 그것 말고도 더 유형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관위가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아예 그것도 없습니다. 이 뉴스타파에서는. 그래서 마치 이 네 가지 유형만이 미분류표가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SBS의 방송의 그 정의도 상당히 불충분하고 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뉴스타파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얻어서 네 가지 아까 자기네들이 정의한 네 가지 기표 형태가 미분류 포커스에 빠진다는 사실을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방송만 봐서는 일반인 개표장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은 미분류표라는 것은 아까 그 네 가지 이상하게 잘못 기표한 그런 표들만 미분류표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쉽죠. 그리고 19대 대선 개표장에서 한 참관인이 촬영한 영상 일부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잘못 기표한 표들이 미분류표 포켓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뭐 두 개 막 찍었거나 이상하게 기표를 했거나 막 이런 표들만이 미분류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번 재차 확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관 증언까지 동원해서 민주당 측 참관인 증언까지 동원해서 이상하게 잘못 노인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잘못 기표한 표들만이 미분류표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정의였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탐사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고 뭐 진실을 목숨보다 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니영희 교수의 그 국가보다도 애국보다도 진실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 방송 매번 내보내주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만큼 진실을 중시한다면서 이것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곡을 합니까? 바로 노인 손떨림설, 자기들이 제기하고 싶어하는 노인 손떨림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팩트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정의를 미분표를 하면서 더 플랜이 제기하고 있는 미분표 조작에 의한 개표 조작. 18대 대선은 미분표 조작에 의해서 조작됐다. 박근혜를 당선인으로 바꿨다라는 주장을 허물기 위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이에요. 2017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에 나오는 미분류 코드 및 용어집입니다. 보세요. 미분류 코드, 미분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미분류 내용 보면 인식 실패도 미분류, 투표용지 미등록 오류도 미분류, 후보자 수 불일치도 미분류, 기표라는 인식 오류도 미분류 쫙 있죠. 20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번호가 44, 77, 88 이렇게 해가지고 총 27가지 유형이 미분류로 빠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타 인식 오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어떤 인식 오류에 의해서 미분류로 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미분류 유형이 있어요.
자, 2014년형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에 그 유형별 미분류 사유가 나오는데요. 봅시다. 미분류란 여기서 이제 그 선관위 책자에 나오는 거예요.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 형태 등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여 분류를 보류한 것이다.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에 의한 수작업으로 재분류할 투표지이다. 오작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내용 보면은 발급용지의 선거명 자간이 등록용지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미분류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상 미분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표용지 투입 방향의 착오로 미분류가 될 수도 있고 2010년형과 2014년형의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적재 방향이 상이하여 투표지 방향을 반대로 적재할 경우 미분류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투표지 정리 실수에 의해서 미분류가 발생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투표지 투입 미숙에 의해서 미분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미분류, 기표 용구 관련 미분류, 또 분류기 및 개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롤러로 줄이가는 등 투표지 오염시 미분류가 발생한다. 다양한 미분류 유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인식 감도가 높으면 투표용지에 미세한 얼룩까지 인식하여 미분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기표 감도가 높으면 정상 기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인식하지 못해 미분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지난 4.15 총선 당시 여수 개표소에 제가 가보니까 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부스에서 미분류표가 막 500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어요.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중단하고 기술요원, 한틀 시스템 기술요원을 불러다가 이게 상당히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분류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요원이 이럴 경우에 센서를 청소를 해줘야 된다. 지금 센서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미분류표가 확 줄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습도에 의해서,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미분류표가 정상 분류표까지도 다 정상적인 기표로 돼 있는 표까지도 아까 봤다시피 미분류표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치 뭐 이상한 잘못 기표한 것만이 미분류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2014년 육사지방선거 당시 개표관리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분류 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 센서 청소, 인식 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 뉴스타파의 설명이 얼마나 불충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화 더 플랜, 그러니까 다큐 영화 18대 대선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문 일부인데요. 중앙선관위가 2017년 4월 19일 날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분류율은 선거인의 특성, 기표 용구의 인주 상태, 선거일의 날씨, 습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 미분류율 3.6%가 과다한 수준이라 할 수는 없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관위는요, 투표지 분류기 제한 입찰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한 입찰서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정상적인 기표 형태의 경우 미분류율이 0.1%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까지 미분류율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미분류율을 낮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분류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자, 이 영상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2017년
대선 개표 현장에서 그 제이모 씨가 촬영한 건데 제가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서 찾은 겁니다. 별로 대중들이 별로 관심을 크게 받고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그러나 상당히 잘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미분류표의 경우는 심사집계부에서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된 표이니까 분류가 안 된 표이니까 손으로 다 분류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표했는지 이게 무효표인지 유효표인지. 그 무효표 미분류표 가운데 무효표의 경우는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나머지 90%는 유효표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영상 한번 봐보세요.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기표한 거죠? 근데 미분류표입니다,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기표. 이것도 정확하게 기표한 표들이 지금 다 미분류표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저기 갔냐고. 뭐가요? 아, 얘가요? 예. 얘는 미분류표예요. 그러니까 조장이 그래도 무시 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얘도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자, 개표 사무원조차도 왜 저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표한 표까지 미분류표로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 정도로 좀 미분류표 정상적으로 기표한 표들이 저렇게 빠지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뉴스타파는 마치 손이 떨려가지고 이상하게 뭉퉁하게 또는 잘못 기표한 그런 표들만이 미분류표인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이 떨려서 미분류표를 발생시켰다. 많이 발생시킨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타파는 다큐 영화 더 플랜이 틀렸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거짓 보도를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역대 공직선거 미분류율인데요. 제가 도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가 개표 조작으로 당선을 가로챈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때 평균 미분류율이 3.37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썼던 투표지 분류기는 한틀 시스템 거였습니다. 한틀 시스템이 2012년 대선 때가 10년간 독점 납품을 해왔어요. 중앙선관위에다가 투표지 분류기를.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류기를 새로 업체를 바꿔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데스크톱을 제어형 PC로 썼는데 이때부터는 노트북 형태로 터치스크린 형태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고 일체형으로 투표지 분류기랑 제어형 PC랑 프린터기가 일체형으로 바뀝니다. 근데 평균 미분류율을 보세요. 1.65%밖에 안 돼요. 6.4 지방선거 때 당시에는. 전국 평균입니다. 거의 미분류표가 안 나왔다는 소리죠. 거의 이 정도면. 너무 낮죠. 자, 그런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대 총선 당시에는 미분류율이 6.52%나 갑자기 확 뛰어버려요. 이거는 너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가 이게 좀 미분류율이 너무 높다. 이 기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사실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면 10년간 쓰게 돼 있거든요. 내구 연한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2014년에 만들어서 썼으니까 2024년에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또 투표지 분류기를 만듭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그렇게 국고를 낭비해서 말이죠. 180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틀 거를 새로 만듭니다. 1000대가 넘도록 1000몇 대 만들어요. 그래서 19대 대선 당시에는 이제 한 틀 거와 미루 시스템 거를 같이 썼는데 미분율이 3.76% 전국 평균 그렇게 나왔고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5.59%,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3.94%가 나옵니다. 보세요. 20대 총선 6.52%였는데 같은 총선인데 3.94%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지방선거인데 2014년 1.65%인데 여기는 5.59%나 되잖아요. 이게 미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 평균인데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분류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 건 잘못되어 있고요. 그건 기기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기기 자체에 세팅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표랄지 또는 돈을 은행에서 쓰는 그 분류하는 기기가 이렇게 오차를 보여버리면 아마 난리가 날 거래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지금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분류율이. 지금은 이제 미분류표 문제가 그렇게 해서 더 영화 더 다큐 영화 더 플랜에서 미분류표에 의한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선관위가 또 꼼수를 부려가 미분류표라는 명칭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써왔으면서 2014년까지 써왔으면서 바꿔버립니다. 용어를. 재분류 대상 투표지 이렇게 바꿔버려요. 재확인 대상 투표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미분류표라는 개념을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뉴스타파는 미분류표가 다양한 형태, 그것도 특히 정상적으로 기표한 표까지도 미분류표가 많이 빠진다는 진실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기고 마치 노인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기표를 잘못한 표들만이 미분류표가 되는 것처럼 쥐록 임화, 그야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방송을 했다. 그래놓고 또 자기네들이 검증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더 플랜 만든 김어준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최승호 씨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화 더 플랜을 계속해서 공격해 대고 있는지, 그것도 가짜 뉴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제가 틈틈이 뉴스타파의 그때 당시에 더 플랜 검증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